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주목할 기술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국제 결제 서비스 비자가 행동생체 인식 기업 바이오캐치에 24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시면 AI가 점점 사람처럼 사기를 저지르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은 정말 신기한데 여러분이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 터치 스크린을 터치하는 압력만으로 당신이 진짜 당신인지 판단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금융사기로부터 지키는 실제 방법까지 다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볼게요. AI가 발전하면서 금융사기가 정말 정교해졌거든요. 예전에는 피싱 이메일 이런 식으로 어눌한 사기였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여러분의 음성을 흉내내고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돈을 요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권이 정말 긴장하고 있거든요. 리자 같은 큰 회사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단순히 비밀번호나 지문 같은 인증 방식은 이제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 손가락의 타치 속도,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식처럼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행동 서명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사기와 계정 탈취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이건 한국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1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 영상 합성, 자동화된 봇을 이용한 사기까지 다양해졌거든요. 이쯤 되면 기존의 보안 기술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이오캐치라는 회사가 개발한 행동생체인식 기술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독특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는 저만의 속도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누르는 압력도 사람마다 달라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의 궤적도 개인차가 있고요.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모두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이건 우리 친구 특유의 키 입력 속도가 아닌데 바로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 봇이나 사기꾼은 이런 미세한 행동 패턴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거든요. 행동 생체인식 기술의 핵심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키 입력 속도거든요.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각 키 사이의 시간 간격, 키를 누르는 시간의 길이가 모두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터치 압력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화면을 터치할 때 누르는 힘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마지막은 움직임의 궤적인데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의 속도와 당연히 개인마다 특이한 패턴을 이뤄요. 이 3가지를 결합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 서면이 완성되는 거죠. 기존의 인증 방식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밀번호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 인증번호나 지문 같은 2단계 인증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비밀번호는 탈취될 수 있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기꾼이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져가면 인증번호도 빼앗을 수 있고요. 하지만 행동생체 인식은 달라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움직임의 방식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사기꾼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도 여러분의 키 입력 속도, 터치 패턴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실시간으로 이건 진짜 당신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셈이죠. 그럼 실제로 이 기술이 사기를 어떻게 막을까요?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계정이 해킹되었다고 해봐요. 사기꾼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로그인을 시도해요. 하지만 이상한데? 평소 이 사용자의 키 입력 속도는 분당 80타인데 지금 70타네. 터치 압력도 다르고 이건 본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간지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를 일단 중지하고 추가 인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음성 인증이라든지 보안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결제단계 이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손가락 부상으로 타이핑 속도가 평소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자의 경영진도 이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사장 앤드루 토레가 직접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사기가 일어난 이후에 보상하는 것보다 이전에 막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한번 계정이 탈취되고 돈이 빠져나가면 소비자의 신뢰는 깨져버려요. 그런데 미리 차단하면 피해 자체가 없으니까요. 비자 입장에서도 사기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료나 배상금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니 윈윈이라는 계산인 거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의 금융권도 생체인식 기술을 꽤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어요. 은행 앱에서 지문인식, 얼굴인식으로 로그인하는 게 이미 흔하죠. 근데 행동생체인식은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요.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고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비자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한 만큼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권도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1, 2년 안에 우리도 이 기술을 체험한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을 학습해야 작동하거든요. 처음 사용할 때 여러 번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야 해요. 두 번째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계정에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뜬다면 그건 시스템이 뭔가 이상을 감지했다는 신호거든요.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세 번째는 다른 보안도 함께 챙기는 거예요. 행동생체 인식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약한 비밀번호를 쓰지 말고 자주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AI가 금융사기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서 행동생체 인식이라는 새로운 보안 기술이 등장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자가 24억 달러라는 큰 돈을 투자한 만큼 이 기술은 앞으로 금융권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이 더 도입될수록 더 안전하게 돈을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하고 여러 번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금융보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계좌를 해킹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